여기 수열의 극한은 어려워하더라고 지금. 자, 이어서 5번 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연수 n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열의 형태이더라도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 찾을 수 있어. 근데 n분의 사인 n 세타의 경우는 얘가 찾기가 어려워.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4번에 있는 거 샌드위치 정리 가져다가 풀자 그거. 그래서 들어보면 만들 건데 자 n분의 1이 될지 n분의 1을 가져다 쓸지는 몰라.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특징이 사인은 요 각하고 상관없이 항상 범위가 뭘로 나오게 돼? 사인의 값은 최소값이 얼마? 그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든가 알고 있는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n분의 사인 n 세타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을 자연수 n으로 나눠서 n분의 사인 n 세타가 결국은 마이너스 n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것. 얘도 0으로 갈 거고 n분의 1도 0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겠지. 얘도 n이 사실은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를 각각 붙여서 극한값을 조사해보면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0으로 수렴하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사인 n 세타의 극한값도 얼마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1로 수렴한다 라는 거. 대략 우리가 이제 안 그려도 되고 그림으로 보면 n분의 1이니까 사실은 x분의 1을 떠올려 봐봐. 그러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그려지는 곡선의 형태인데 자연수 n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 같은 경우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인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4사분면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n분의 사인 n 세타의 경우는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이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요 사이에 있는 n분의 사인 n 세타의 경우는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모이겠지.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하는 거지. 이게 n축이야, n축. 그러면 n이 점점 어디에 갖고 n은 무한대로 커져.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값들은 전부 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하지. 0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n을 같이 똑같이 대응할 때마다 이 사이에 오는 애들도 이 사이에서밖에 못 움직인다는 얘기야. 벗어나지 못하지, 이 두 개의 곡선에. 그러니까 그림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대소정리 대소관계에서 극한값 찾으면 저런 모양 극한값이 1이 아니라 얼마야? 0이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의미처럼 보일 거라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0보다 크고 자,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 3 플러스 2an분의 2 플러스 3a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여기는 n이 1부터 어디까지 쭉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뭘 필요로 해 지금? 아까 했던 것 중에 n이 an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얘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지. 수열 아까 그 극한값 성질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써보자는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을 n에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얼마를 넣어봐. 1부터 하나씩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n이 1일 때 이 a2는 1 곱하기 a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하나씩 넣어보면이 자 n이면 3 곱하기 a3이 누구보다 2a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쭉 내려가서 n, a, n은 누구보다
n-1 곱하기 a n-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고백꼴로 나오니까 양변을, 자, 부동식을 양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서로 곱해봐. 그러면 정리되기를 2an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싹 정리되고 좌변에 남는 게 n 곱하기 an만 남고 우변은 a1만 남지. 그러면 an은 결국은 누구로 바뀔 수 있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분의 a1과 같아. 됐죠? 혹시 이상한 데 있어? 됐지? 자, 근데 an은 지금 이미 문제에서 얼마보다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n은 n분의 a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0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an 플러스 1도 확인해 봐야지. an 플러스 1은 작거나 같다.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이야. an은 이미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건 안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미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키운 n 플러스 1번째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더라.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2 an분의 주어져 있는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와 같다? 3분의 2하고 같다. 이게 어차피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어서 헷갈려 할까 싶어서 한 번만 얘기하는데, 양변을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내봐.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당연히 0은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양쪽 다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an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이게. 0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양쪽 다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an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자, 넘어가도 될까? 자, 7번입니다. 7번은 자, 수열 an과 pn이 주어졌을 때, 자, 요거 찾아보래. 그럼 뭐 an부터 확인할 건데, an은 여기 있는 숫자들의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an은 2분의 1. 자, an이 어떤 애인지 먼저 확인. n-1이고, 자, 정리하니까 결국 an은 n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pn은 13579에서 홀수들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n의 제곱. 자, n제곱 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얘가 이미 일반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pn이라는 수열은, 자, 어디서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번까지 갔을 때 누구를? 일반항 2k-1을 더한 거.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랑. 자, 요거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정리해서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니까 결국은 n의 제곱이지. 그래서 bn은 홀수, 연속인 홀수들의 합, n번째까지 합이기 때문에 bn은 n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an과 pn 가져다가 대입.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1 하고 2n제곱 마이너스 n. 자, 그럼 이거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n제곱 마이너스 n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 n분의 n꼴.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 2. 어려운 건 아니고 AN하고 PN 찾아서 여기는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 확인하는 문제였다는 거. 이제 BN 같은 경우에 있잖아. 연속인 홀수의 합. 이런 애들은 그냥 n제곱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가면 좋겠지. 이런 거는 좀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 자, 8번입니다. 8번은 함수 fx가 x 플러스 1분의 x이고 x1이 10이고 x2는 fx1의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규칙일 때 n 곱하기 x, n 찾으래. 자, 그러면 fx부터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정리시키면 fx에는 n 플러스 1, 얘네들 정리가 xn이면 여기 x의 n 플러스 1은 fxn하고 서로 같다 그랬어. 그러면 xn 대입하면 f의 xn은 x가 xn일 때니까 xn 더하기 1분의 이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뭘로 놓으라는 것과 같은 말 xn 더하기 1과 서로 같다. 되죠?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우리 수열 배웠던 거 기억해야 될 거야. 수열 중에 PAN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열들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열었을 때 일반항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분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역수로 한번 바꿔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적지 말아봐. 혹시 모르게 틀릴까 봐서 내가 왜 기억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러면 역수로 바꾸면 얘로 바뀌면서 P 더하기 AN분의 Q는 AN 플러스 1분의 1꼴 해가지고 AN 더하기 1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항은 상수 Q 곱하기 AN분의 1 더하기 P가 돼서 얘를 가지고 일반항 찾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점화식 수열 배우면서. 기억나? 아까 수원에서.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럼 이거는 기억나? 자, 요거는 기억나?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그럼 그냥 일단은 지금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나중에 얘기하게.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냐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역수를 취할 거야. 그러면 xn 여기다가 적어보면 이제 여기다 적게 xn 더하기 1 분의 1은 xn분의 xn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일이야. 그러면 앞에 오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고 뒤에는 n번째에다가 1 더한 거잖아. 그럼 얘가 뭐처럼 보여야 돼? 무슨 수열로 보여야 돼?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수열. 얘는 몇 번째 거? n 플러스 1번째 오는 거고 얘는 n번째 오는 거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오는 항 사이의 차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러면 연속인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를 갖는 수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의 형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xn이라는 수열, 그래서 수열 xn은 첫째 항이 누가 되는 거야? xn분의 1이 돼야 되지. x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수열 xn분의 1은
자, 첫째 항이 누가 되고 x1분의 1이고 공차가 얼마인 1인 등차 수열. 자, 문제는 n 곱하기 xn이니까 xn 찾으려고 지금 이거 한 거야. 그러면 xn분의 1인 일반항 이거는 x1분의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이거는 어디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자, 여기서 가지고 온 것. 근데 얘가 첫째 항이 x1이 얼마냐면 10이라고 줬거든. 자, 여기서 x1은 10이야. 그렇기 때문에 xn분의 1은 10분의 1 더하기 n-1. 통분시켜가지고 정리 싹 하면 10분의 10n-9가 xn분의 1이고,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xn은 누구하고 같다? 10n-9분의 12 일반항이 되는 거. 자, 요게 xn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xn의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10n-9분의 10n과 같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다. 그래서 K수의 비계의 값이 극한값이 돼서 극한값은 10분의 10에서 1. 아까 말했듯이 수열의 극한을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항 찾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반항이 그냥 등차 등비면 괜찮은데 이렇게 변형된 수열의 형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렵다라는 거. 왜냐면 수원을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수열의 일반항 찾는 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근데 등비 수열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나은데.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근호가 들어있어. 무리식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양변을 제곱하려고 하면 좀 더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뭘 가지고 풀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인데 얘는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할 거냐면 그래프 가지고 풀 거야. 그래프. 자, 뭐 할 거냐면 누구랑 y는 루트 2 플러스 x, 요 an자리 여기를 x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얘를 누구랑 y는 x하고의 관계로 들어갈 건데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봅니다. 자, A1이 지금 얼마냐면 1이야, 1. 1. 먼저 해볼게. 자, 2 플러스 x의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어렵겠다. 자, 요렇게 그려져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자, A1이 1이면 자, 여기서 A1과 A2를 만들어낼 건데 A1과 A2의 관계 이거지. 여기서 보면 A2는 루트 2 플러스 A1이야. 그럼 A1이 대응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A2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y는 x하고 연결시켰을 때 내려오는 요 자리, 얘는 지금 y는 x인데 이 자리가 A2야. 자, 2번째 항인데 얘하고 누구하고 y는 루트 x 플러스 2하고 대응시켰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지금 얼마가 되면 A3이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에서 쭉 만들어냈을 때 n번째 오는 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자, 여기를 n번째 오는 x값이라고 했을 때, 자,
자, 요 무리함수하고 대응되는 이 자리. 자, 요 자리가 바로 an 플러스 1번째 값이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an이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an을 y는 x하고 대응시켰을 때 x축으로 내려보내면 an 더하기 1은 이 자리로 내려오네. 자, 그럼 얘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어디로 오게 된다? 어떤 하나의 값에 모이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루트 2 플러스 x하고 같다고 놓고 양변 제곱 정리.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x값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뜻하고 있다. 2의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수렴하는 값이 극한값이 2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an이 어떤 하나의 값을 수렴해. 그러니까 an이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x로 놓은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하나 x에 수렴을 하면 n 플러스 1번째도 당연히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x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 써도 되고 n이 무한대로 이렇게 보낼 거야. 얘도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근데 an이 지금 수렴한데 어떤 값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뭘로 놓은 것밖에 안 되냐면 x로 만들어 놓은 거고 n번째 오는 항이 x로 수렴하면 n 플러스 1번째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y는 x하고 누구하고 똑같아? x는 2 플러스 x의 값하고 서로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우리가 an이 수렴하는 값 x를 방정식처럼 놓고 푼 거지. 숫자를 직접 일일이 다 대입해서 찾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니은에서 했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n 플러스 1도 어디에 수렴해?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거 이용해서 뭐 해준 거하고 똑같냐면 여기서 an이 x의 값에 수렴을 해 극한값을 가져. 그러면 이게 뭐라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x에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번째도 어디로 수렴해? x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극한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양변에 이렇게 무한대로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n 플러스 1은 누구랑 같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플러스 an과 서로 같다. 근데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n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x로 수렴하고 누구도 얘도 극한값을 루트 2 플러스 x로 갖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저 x값이니까 양변 제곱에서 찾은 거밖에는 안 돼. 그래프로 지금 그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a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로 수렴한다. 그 값이 2로. 그 의미. 됐을까? 좀만 힘내. 거의 다 끝나가. 왜 이해됐어? 승준아 이해됐어? 방금 한 거? 정훈이도? 응? 다 이해됐어? 성훈이지? 네. 응. 성훈이도 이해됐어? 자, 넘어가 봅니다. 여기는 잠깐만 몇 번이지? 우리 빼먹고 간 거 없지? 자, 여기 뒤로 넘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게.
자, 1번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참과 거짓 판단하는 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값 찾는 것도 어렵기도 한데 참과 거짓을 찾는 것도 문장제도 사실은 헷갈리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판례 같은 것들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좀 될 거야. 근데 생각할 거는 그거 있잖아.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생각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고 bn도 무한대로 가는데 an 빼기 bn은 0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극단적인 거는 약간 좀 거짓인 게 많긴 하잖아.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n이 an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n의 제곱 있을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bn은 누가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그랬을 때 an 빼기 bn은 n제곱 마이너스 n이거든. 그럼 이거 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얘가 발산할 수도 있고 또 뭐 n제곱하고 또 bn은 n제곱 마이너스 1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 했을 때 an에서 bn 빼버리면 상수 1만 남기 때문에 1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0으로 가거나 꼭 발산하는 것만은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bn은 무한대이다. 이거는 맞아 틀려? 이건 맞겠지? 이거는 참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an 마이너스 bn이 0으로 수렴하고 an이 알파로 수렴할 때 bn은 알파와 같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해줘? an 빼기 bn을 이렇게 cn이라는 수열로 치환을 살짝 해봐. 그러면 bn은 누구로 바꿔 쓸 수 있냐면 an 빼기 c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cn으로 바꿔지지. bn을 an 마이너스 c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원하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하냐 수렴하면 극한값이 뭘로 또는 발산이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n-cn. 근데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의 수열이 전부 다 수렴할 때는 얘네들을 뭐 하듯이 분배 법칙 하듯이 리미트를 각각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으로 바꿔 쓰면 알파 마이너스 cn은 이미 얘가 cn이었으니까 0으로 수렴한다고 이미 나왔지. 그러니까 bn은 얼마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극한의 성질, 극한 리미트의 기호에 다 성질을 생각하지는 않아. 막상 풀다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고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가지고 아 이거 맞을 거야 라고 대부분은 많이 풀지.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an이 이미 알파로 수렴하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알파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bn은 알파로 수렴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들은 하기는 해. 근데 정확하게 하면 cn으로 치환해가지고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는 수렴하는 수열의 형태를 치환해서 반대로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bn을 하나 모양을 만들어 내 가지고 찾는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확정형으로 바꾼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n-b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면 an과 bn은 같은 값으로 수렴하냐? 맞을까? 우리가 0이 되게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수렴 안 해도 0이 되게 만들 수는 있어. 두 개의 수열이 서로 어쩌면 돼. 같기만 해도 되잖아. an이 같고 bn이 서로 이렇게 같아. 즉 an도 n이고 bn도 n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an하고 bn은 각각 발산이야.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an에서 bn을 빼면 뭐가 돼? 0으로 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은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0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꼭 an과 bn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0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항상 옳은 것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 이 명제라고 생각하면 명제가 거짓이니 참이니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잖아. 그럴 때 우리 뭐 생각하면 돼? 둘 다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태우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거지. an하고 bn하고 극한값이 같아. 근데 an하고 bn하고 같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반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n분의 1이라고 놓으면 얘가 어디로 가? 얘를 an이라고 놓으면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볼 건데 bn을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an과 bn의 극한값은 서로 같아.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생각하면 이거라는 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n의 극한값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누가 같냐? an과 bn하고 서로 같냐? 그러면 항상 같냐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an을 우리가 뭘로 놓고 n분의 1로 놓고 bn을 우리가 뭘로 놓고 n분의 2로 놓더라도 극한값은 같지만 an과 bn이 서로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례가 생기지. 그러니까 대우명제가 항상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본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모르더라도.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 다음에 an과 bn이 발산하면 an, bn도 발산하냐. 이런 반례는 우리 많이 봤어. 함수의 극한에서. 봤지? 곱했을 때. 뭐 있었어? 둘 다 발산이야.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수렴 안 하는 것 중에서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관없어. 이게 거짓인 거는 알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찾으면 되고, 발레 같은 거 찾으면 이거지.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진동하는 형태로 가져오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P에는 반대로 만들면 되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러면 AN하고 P에는 만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로 전부 다 수렴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1하고 0도 있고 1, 0, 1, 0, 1, 0 가는데 0, 1, 0, 1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들인 것 같고, 자 등비 수열의 수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인데, 자, 일단은 이거 적기 전에 내용만 먼저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의 간단한 예로 먼저 이해를 하고 가게. 등비 수열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의 형태야. 근데 우리는 지금 유한 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한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첫째 항은 일단 빼놓고라도 누가 n의 영향을 받냐면 공비가 n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R이 이제 많이 있겠지. R이 예를 들어서 2야. 그럼 2의 n-1제곱 이런 애들은 R이 1보다 큰 이런 애들은 n이 커질 때마다 계속 같이 따라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어. 그지? 근데 R이 공비가 1이야.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A 같은 값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애들은 수렴할 거 아니야. 근데 R이 음수가 돼버려. 그럼 음수가 되면 지수가 짝수일 때는 양수가 됐다가 홀수일 때는 음수가 됐다가 왔다 갔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봤잖아. 우리가 진동을 하더라도 큰 폭에서 작은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은 폭에서 점점 커지는 진동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은 공비가 음수인 경우는 진동의 폭이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수렴의 경우와 발산의 경우 두 가지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것만 구분하면 되지. 근데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점점 커지고 분자는 고정되어 있거나 하나의 상수로 되면 되잖아. 그래서 R이 똑같은 음수더라도 마이너스일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커졌다가 점점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0에 가까워질 거고, R이 마이너스 2면 점점 폭이 어때? 음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 진동폭이 점점 커질 거란 얘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합니다. 이제 그럼 공비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이 결정된다. 자 첫 번째, 자 공비가 R이 1보다 커. 그러니까 일반항을 먼저 생각하고 가야지. R의 n-1제곱을 생각해서, 자 R이 1보다 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의 n제곱의 형태가 항상 무한대로 발산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이 1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그냥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반드시 어디로? 0으로 수렴하는 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거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잘 정리해 놓고, 네 번째는 자 r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면 수열 A에는 진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조건, 수렴 조건 확인해 보면, 자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이미 위에서 했지. 몇 번? 2번하고 3번이랑 몇 번이랑 2번하고 3번에서 이미 수렴 조건 확인했으니까 정리하면, 자 R의 n제곱꼴, 이거는 뭐야?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같을 때잖아.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경우에 수렴 조건은, 이제 문제 물어볼 때 수렴 조건 물어볼 거야. 그럼 이 수렴 조건 가지고 함수 fx도 만들려고 할 거고. 자 수렴 조건은 R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번과 3번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뭘로 들어갔을 때는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누구누구 따져야 되냐면 첫째 항과 공비를 두 가지 다 따져서 들어갈 건데, 첫째 항이 뭐면 공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0이야. 그러면 공비와 상관없이 항상 어디로 갈게 안 가? 0으로 수렴하니까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공비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첫째 항이 공비하고 다를 때는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한다라는 거. 몇 개 남았대? 3개? 3개. 호다닥하게. 자 그럼 이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본다. 근데 이제 어떻게 찾으면 돼? 그 수열의 극한 앞에서 했던 거랑 함수의 극한 생각해. 여기는 공비가 기준이겠지. 그러니까 분모의 공비 중에서 가장 큰 공비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 최고창으로 나눈 것처럼.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돼? 2.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면 루트 4잖아. 그럼 2의 n제곱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분모는 얼마가 되고 1이 될 거, 아니 잠깐이 그냥 따로 쓰자. 여기는 뭘로 바뀌어? 2분의 2의 n제곱분의 루트 3의 n제곱, 이거 n이 잘못 2분의 루트 3의 n제곱하고 얘는 얼마? 1.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더 빠르겠지. 2의 n제곱으로 어차피 나눌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공비가 2분의 루트 3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얘가 1보다 커 작아? 작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서 얘는 극한값을 1로 갖고 수렴한다. 자 2번의 경우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 돼? 5의 n제곱으로. 제일 큰 공비가 5니까 5로 나눠. (5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1 플러스 n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4의 n제곱,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어디로 가? 0 가네. 얘도 1보다 작으니까 0 가네. 얘도 0으로 가네. 따라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은 하는데 어디로 수렴해? 분자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극한값은 0. 이해돼? 자 5의 n제곱 빼기 6의 n제곱이야. 얘는 5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잖아. 6의 n제곱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묶어줘야 되지? 얼마로? 5의 n제곱으로 묶어야 돼? 6의 n제곱으로 묶어야 돼? 그래서 6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의 n제곱 돼버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사. 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3번 있잖아. 의외로 오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양의 무한대로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경우가 생겨서 뭐 하라는 거야? 최고차로 묶어주라는 얘기지. 공비가 가장 큰 수로 묶어주기. 많이 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일단 공비의 수렴 조건 있잖아. 무한등비 수열에 수렴 조건 있지? 그거 기억해 놓고, 왜냐면 그걸 가지고 fx를 찾을 거야. 함수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놓고, 아마 오늘 한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았을 거야. 오히려 함수의 극한이 더 어려웠을 것 같고, 이쪽은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라 수열로만 바뀐 거라서 아직은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